여러분, 이게, 어이구, 이거 수상한 수를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1960년생입니다. 1960년생이 108.1명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경제학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15세부터 65세예요. 15에서 65세여서 65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그럼 65세인지 64세까지 갑자기 이제 헷갈리는데 65세부터 노인 인구죠. 65세부터인가? 66세부터인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는 좀 댓글로 이제 자식아 65세까지가 노동이고 66세부터 이건 좀 여러분 해주십시오.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아무튼 고기입니다. 골라보던 맛이 있잖아요. 세정님. 자,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1960년생이 이제 곧 2025년에 노인 인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1966년생부터 이렇게 노인 인구로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청년 인구로 편입된 애들이 2010년에 태어난 애들이 15세로 편입되니까 그러니까는 내년으로 보면 2005년에 태어난 애들이 내년에 성년으로 편입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1960년생하고 매칭이 되는 친구들은 50년 후인 2010년생, 50년 터울이죠.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뭐, 예측할 것도 뭣도 없고, 이미 태어났고, 이미 나이 먹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연도별 출생아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 앞으로 여러분, 12년 동안요.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 이거 계산기에서 뚜두두두두 해서 이걸 다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1955년생부터 쭉 하고 이쪽 12년, 이쪽 12년을 계산을 했어. 이쪽 12년, 저쪽 12년을 제가 계산을 했는데 약간 미스가 났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1960년생부터 67년생까지를 맨 처음에 했거든요. 여기 통계가 있는 거에서. 그래서 719만 5천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55년부터 59년생까지 또 482만 명이 태어나서 1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955년생부터 1967년생까지가. 그래서 아무튼 1900또 2000년대생들 다 계산을 했더니 지금 2020년이죠. 내년부터 2032년이 지나가면 노동인구가 얼마가 감소할까요? 노동인구가 얼마가 감소할까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노동인구가 몇 명이 감소할까요? 앞으로 향후 12년 동안. 참고로 여러분, 1960년생은 108만 1000명이 태어났고요. 2010년생은 47만 명, 60만 명 차이입니다. 자, 향후 12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얼마가 감소할까? 732만 명이 감소합니다. 2032년까지요. 2032년까지 12년 동안 730만 명의 노동인구가 감소합니다. 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2021년부터 시작이라고. 이 절벽이 2021년부터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어느 정도 버티다가요 생명 연장의 꿈을 통해서 버티다가 2021년부터는요 이 인구 절벽을 우리가 다 내년부터는 이 인구 절벽을 쿡쿡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매년 60만 명씩 폭폭 줄어들면서. 아니, 이건 정해진 거라니까요? 가설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되게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낭떠러지, 내년부터가 시작입니다. 내년부터 노동력 감소? 그러면 여러분, 노동력이 감소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세금 내는 사람 엄청나게 줄어들고, 세금 받아야 되고 연금 받아야 되는 사람 쭉쭉 늘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나라는 노동 절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여러분 후딱 가죠. 이명박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이명박 대통령 2008년이었으니까 12년 훅 지나간 거야. 이명박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만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나라의 노동 인구가 730만 명이 감소한다. 와우. 지금 나와도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 나와도 2020년이니까 50년, 1970년생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1970년생에 여러분 몇 명이 태어났냐면 1970년생이 104만 명 태어났거든요. 매칭이 안 돼. 답이 없어. 지금 나도
지금 남는 2021년생하고는 71년생하고 매칭이 되겠군요. 71년생이 몇 명이냐면 71년생이 102만 5명이야. 보여드릴까요? 여기 71년생 요게 쭉 올라가면 이게 내가 102만 5명, 요게 102만 5명이라고. 더 확대할까요? 이거 어떻게 102만 5명을 낳아? 답이 없어. 내년에 가입 여성이 전부 다 임신해서 1월 1일 임신해서 10월에 나도 지금 102만 5명 힘들 거야. 지금 상태가 이런 상황이다. 호로로로. 자, 이런 건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세금을 써야 하고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는 급격히 일어난다. 대한민국 망조가 드는 거죠. 집은 텅텅 비고 공동화도 급격히 진행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새 언더도그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요. 서울이 잘못했어요? 서울이 악이에요? 강자는 악이고 약자는 선이다. 서울은 악이고 지방은 선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이 인구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지방이 망했어. 이게 좌파의 개소리. 좌파의 개소리죠. 언더도그마에 빠지면 그러니까 노무현과 이 문재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보수 정권들도 이 언더도그마에 빠진 걸 극복을 못했어요. 지방은 선이고 수도권은 악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분산해야 된다 등등 했는데 지방 유권자들이 보수고 진보고 지방과 수도권으로 해서 전부 다 수도 이전에 뭐 이전에 지방 다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 세력이 이거에 거스르지 못했어요. 답이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의 경쟁력 자체를 말아먹는 언더도그마. 서울은 수도권 악이고 지방은 선이고 지방은 약자다. 이 언더도그마 상태. 이거요. 대한민국 경쟁력 말아먹는 개소리, 뻘소리. 문재인 틀렸고 노무현이 틀렸고 문재인이 틀렸고 그 사이에 낀 보수 정권도 이 언더도그마에서 유권자를 눈치 보느냐고 빠져나오지 못한 이 언더도그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조금 퍼주고 지방에 부패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대한민국이 최근 20년 동안 이런 사태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런 인구 감소, 700만의 인구 감소가 노동인구 감소가 벌어질 일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 4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천박한 소리, 이런 개소리나 하고 말이죠. 또 흥분하면 안 되지.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이 그랬듯이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러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 중국이 너무 들어오면 여러분 70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70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유권자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들어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걸 그게 여러분 방법? 그게 방법? 그러면 우리 요양원 어떻게 어디서 운영해야 돼요? 외국에서 요양원 노년을 물가싼 외국의 요양원에 갔다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거 발생하면 그냥 외국에서 생매장? 자, 지금 이건 베이비 붐 세대 30대 그러니까 지금 80년대생들도 인구 많잖아요. 여기 지금 인구 이렇게 많은 여기만 이렇게 되나?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도 여러분 인구가 많은 세대까지도 다 고민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인구 감소를 빨리 멈춰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30대, 40대, 50대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정치에 있어서 제일 큰 숙제야. 그런데 이걸 외면해. 이게 정치 담론으로 나오질 않고 있어. 통일만이 답인가? 여러분 이대로 대한민국은 쇠락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 위기를 기회로 바꿔볼 생각.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 좀 파격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할게요.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전체 인기 급상승 동영상 레지스터 6을 기록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가 인수했어요. 보실래요?
현대가 인수한 미국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현대가 인수한 미국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현대 거예요. 저 회사가 현대께 됐다고요. 현대가 인수해서. 이미요. 건설 현장, GS건설의 감리 현장엔 보스턴 노빅스의 저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360도 스킨하면서 건물 감리를 저 로봇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노동 이미 투입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건 영상은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 국내 최초 건설 현장에 등장한 로봇개 이렇게 해서 지금 GS 건설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조금 전 봤던 이 개입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감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투입돼도 되겠는데 이미 건설 현장에서 감리로 투입되고 있고요. 자, 제가 인구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변화를 직시해야 돼요. 로봇은 이제 꿈이 아닙니다. 로봇은 이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로봇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에너지와 기술에 입각한 혁신, 사회적 도약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기술과 전기 많이 쓰겠죠? 전기 확보하고요. 저런 기술 확보해서 사회적 도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인구 위기에 대한민국이 전력으로 받아들이고 국가 전략 산업화하는 거. 대한민국이 로봇 산업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요,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으로 삼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으로 받아들이고 연구와 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요. 호텔에서 수건 같은 거 갖다 주고 그 룸서비스 배달도 다 로봇이 하고 있죠. 이미 시작을 했죠. 자, 인구 2,500만,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대한민국이 인구 2,500만의 대한민국으로 재설계하는 거. 어차피 인구가 여러분, 어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도 초만원. 무작정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 우리 출산하지 말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간성이 다문화 가정으로 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저 로봇 기술을 받아들이고 인공지능을 적응하고 인구 2,500만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그러면 쾌적할 거 아니에요. 2,500만의 대한민국을 받아들이고 그 줄어든 인구가 쾌적한 삶을 사는 문명으로의 전환을 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을 해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급격하게 주는 나라가 약점이죠. 우리의 약점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는데 그 약점을 문명 전환의 강점으로 돌려버려서 전 세계 최초의 로봇 문명으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이 로봇 노동력과 힘으로 생산성 유지하고 삶의 질 유지하고 국방도 유지하고 다른 세계 어떤 면에서도 세계 제국들에게 밀리지 않는 그야말로 강소국?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선진국 하면서 다른 나라들 뒷공무니만 따라왔는데 전임미답의 선진국으로 진행하는 거죠. 전임미답. 딴 선진국들이 진입해 본 적 없는 전임미답의 새로운 문명으로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답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사회가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리고 우리가 옆에 중국이라는 역 같은 나라를 끼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사회로 간다? 그 다문화 사회로 가면 여러분 이 좌파들이요 사회를 분열시키고 PC주의, 인종주의 이런 거면서 막 나빠요, 뭐가 나빠요, 뭐가 옳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난리치면서 여러분. PC주의가, 좌파의 PC주의가 얼마나 난장을 피고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겠어. 난 그걸 못 봐. 그리고 중국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유권자 들이미고 영향력 확보하면, 난 그걸 못 보겠는데? 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똥구멍이 빨간지 파란지 난 모르겠어.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이제 지켰어. 그냥 빨개. 뭐지?
저는요, 이 좌파들의 과거지향적이고, 뭐, 이 농촌 향수 이러면서 지랄 똥까라는 소리, 이제 이런 인간들 다 과거로 뭉개버리고, 새로운 문명의 프론티어로 대한민국을 설계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지. 반도체 만들고, 그리고 현대도 자동차 회사에서 메카닉 회사로 전환하는 거죠. 배터리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기술 개발하고, 다시 한번 이과여 힘을 내라.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만 원활하면 미국하고 뭐 이런 거를 같이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렇게 애가 촐랑촐랑 춤만 추겠어? 노동도 하겠지? 이런 애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도전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영국에 있잖아요. 영국이 북해라는 족같은 바다에서 위치해 있어서 그 젖 같은 바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해술이 발달하고 선원들의 스킬이 늘 수밖에 없었고, 그 거지 같은 북해가 키운 영국 선원들이 영국 제국을 만들었거든. 우리가 지금 진짜 잣됐다 싶은 이 인구 출생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 이 인구 그래프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심각한 나라 없거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세계 최초의 로봇 문명으로 넘어가면 다른 나라보다 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살던 새로 살다 죽을까? 아니면 도전하고 뭔가를 쟁취해볼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적 담론입니다. 새로운 정치적 담론. 좌파 애들은 이런 소리 못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